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길게 얘기를 했네요. 평택 네. 관련해서 좀 재밌는 얘기를 네, 말씀드려야 평택.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중요한 지점은 평택이 계속 다자구도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단일화해서 양자구도로 갈 것이냐, 요거를 먼저 봐야 되는 건데. 네. 어제 제가 이제 황교안 대표랑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황교안 대표가 황교안 대표. 그 오. 평택을해서 꽤 잘 나와요. 잘 나와요. 10% 넘어요. 10% 넘게 네. 나와요. 그 다른 여론조사에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본인은 그 이번에 미국을 갔다 오면서 부정선거론과 관련한 어떤 미국의 연대 움직임을 좀 가져왔다. 그래서 그 본인의 지지율이 잘 나오는 것 같다라고 답을 하면서 아 근데 미국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차관보 만났어요. 네. 갔다 왔고. 우리가 다 아는 그 네. 뒤통수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 예. 재밌는 거는 그 유이동 후보, 그냥 국민의힘 후보에게 본인은 단일화를 제안했다. 황교안 후보가 네, 연락을 했는데 안 받을 거니까. 답이 없더라. 답이 없더라. 네, 그래서 전화 안 받아요? 유희동 후보가? 이 지점이 굉장히 네. 이렇게 여러 경로로 유이동 후보에게 연락을 했고, 근데 아직 답을 못 받았다. 그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쨌든 보수 쪽에서는 단일화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 진보 진영에서도 사실 단일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정치 공학적으로는 그런데 뭐 황교안 후보야 당연히 그러고 싶겠죠. 그런데 유이동이라는 정치인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비교적 젊은 정치인이고 개혁파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네. 부정선거론자하고 손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상당히 스탠스가 꼬일 텐데 유이동이 그 그런 지점이에요. 선택을 할까? 그 지점이 황교안 대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쪽에서는 그러면은 단일화 하자라고 하면서 막판 가면 단일화 하자고 하면서 그럼 부정선거는 안 받겠다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자기는 단일화 없다. 안 되겠네. 네. 제가 봤을 때 그 단일화보다 남북 통일이 더 빠를 거예요. 네. 차라리 김정은한테 겁시다. 그러니까 네. 차라리 그게 낫겠어요. 네. 그래서 부정선거를 안 받으면 단일화는 없다. 네. 그래서 그 되게 의식이 아직 되게 재밌는 게 아니 단일화 하면 이기겠냐, 부정선거 때문에 못 이긴다, 부정선거를 그래서 의지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단일화는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네. 선거를 져야 부정선거론이 탄력을 받아요. 황교안 대표는. 네, 그렇지. 본인이 그래야 당선되면 그렇지 말이 안 돼. 부정선거 아닌 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 그럼 나는 이거보다 더 높은 걸 받아야 되는데 이거 조금 약발이 안 그쵸. 되거든. 예. 져야 돼요. 일단 져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게 탄력을 받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 평택 같은 경우에는 보수 단일화는 굉장히 어렵게 어렵죠. 되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파전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취재해 보면 그렇게 결론이 나옵니까? 저도 사실은 다자구도로 갈 것 같아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그럴 왜냐하면은 가능성이 높죠.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도 이것을 뭐 단일화 하자라고 하면 아까 부산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신감이 없다라고 네.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다자구도로 가서 본인이 돌파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어떻게 그러면은 좀 선명성 경쟁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민주 개혁 진영의 후보는 나다라는 것을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전략으로 지금 사실 김용남 후보를 뭔가 공격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공격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공격을 좀 정교하게 잘 해야 되는데 네. 뭔가 지금 사모펀드 얘기를 들고 나오면서 그렇죠. 본인도 좀 타격을 입는 거 아닌가. 여기서도 네. 들고 나왔잖아요. 여기서.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신장식 의원이 네. 출연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 선거는 하다 보면 또 과열이 돼요. 과열돼요. 말이 그렇지 30일이 깁니다. 길죠. 30일 동안 하루에 최소 12시간 이상씩 선거 캠페인을 하게 되는데 맞아요. 그 사이에서 어떤 공방이 일어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죠. 그래서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다 발끈해서 대응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진흙탕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정당당하게 품격을 잃지 않고 좀 평택의 미래를 놓고 정책 그렇죠. 대결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 계속 파묘하면 뭐 끝도 없어요. 끝도 없죠. 네, 끝도 네. 없이 파묘를 해야 될 거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각 캠프가 깊이 있게 고민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막 캠프가 꾸려져서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혹시 평택을 후보들 좀 취재해 보셨어요? 몇 번 전화 돌렸는데 김용남 후보는 아직 이제 막 그 방송 이제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캠프가 아직 뭐 이렇게 구성된 공보방도 이제 어젠가 네, 어제 공보방 만들어지고 했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그래서 국민의힘 쪽 유이동 쪽하고 이제 황교안 대표 쪽이 취재를 물어봤어요. 했어요. 예. 황교안 전 대표는 아직 전화 콜백이 안 왔고 저는 유이동은 통화를 했어요. 유이동. 네. 근데 전반적으로 그 보수 정당과 박 기자 말한 대로
이게 쉬운 게임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황교안이 없었으면 네. 10% 이상 나와버리니까 유이동 전 의원이 한동훈 체제 때 여의도 연구원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보수 쪽에서 그 비토 정서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래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그렇습니다. 오른팔이었죠. 예.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 유권자들이 갈 곳 없는 마음을 이제 황교안 쪽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황교안 전 대표가 두 자릿수 나오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지금. 떨어지질 않아요. 네. 어쨌든 11% 12% 나온다는 거는 네. 여기서 단일화 못하면 이건 깨질 확률이 높거든요. 음. 근데 여기는 어차피 단일화가 안 되는 구조로 갈 거고 그래서 아까 박 기자 말하는 똑같아요. 보수가 단일화 먼저 누가 먼저 촉매제를 주냐인데 보수가 단일화 안 되면 진보 쪽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음. 네, 그래서 단일화 다자구도로. 안 되고 네. 이제 각계전투 가는 거죠. 왜냐면 저쪽도 단일화 안 하는데 네. 유이동도 박스권에 갇혔네. 뭐 해봤자 30% 20 몇 프로네. 그럼 우리도 가자 그냥 20%씩. 그래서 그래서 갈라먹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합쳐지면 이러면 진다. 어쨌든 진보 쪽이 누가 단일화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네. 각자 가게 되면 각자 도생으로 가는 거예요. 네. 서로 이제 약간의 죄수의 딜레마에 걸린 거죠. 예. 상대 눈치를 보고 가는 거예요. 되게 복잡한 구도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민주당이랑 그럼 진보당만 단일화하는 거 어떠냐 이런 얘기 나와요. 나오죠. 왜냐면 울산시장도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진보당이 울산시장 후보가 냈고 지금 김상욱 민주당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이기는 구도인데 그러면은 이걸 연동해서 평택이랑 연동해서 우리 같이 단일화하자. 그 두 개를 한 번에 묶어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말 그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앞으로 네. 예. 네, 그런 이제 구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고 음. 여러 가지 좀 변수를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긴 하죠.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 선거 공학적만 생각을 할지 아니면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할지 그 미래를 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논의를 그렇죠. 가져가는 게 이제 선거라는 건데 제가 너무 이상적입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늘 보면 이제 진흙탕 이전 투구 선거 끝나면 막 맞아요. 일면 머리 기사로 맞아요. 시커먼 네. 먹배다 이리 그렇게 이제 기사들이 나오는 건데 언제까지 그런 정치를 할 거냐 AI 시대에 맞아요. 좀 더 스마트한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